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송년기술진흥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의 기술 전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저희 사업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기업 및 교육기관에 참여를 바라고요. 전산으로 신청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은 오랜 경험, 기술 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숙련기술 전수,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과 교육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에 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으로서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이셔야 하고 인적자원 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셔야 합니다. 저희 신청일이 3월 2일 10시부터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일에 요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요 방법을 통해서 고용 상시 인원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뒷페이지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원 내용은 경영, 인적자원 관리, 진단 지도, 그다음에 HRD 컨설팅이나 근로자 적합 훈련 설계, 현장 기술 전수 등이 있고요. 아까 고등학교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 지도, 그다음에 동아리반 지원이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승인한 동아리만 가능하시고요. 동아리원 전원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위주의 지원만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기술 기능 분야와 인적자원 개발 분야가 있는데요. 기술 기능 분야는 총 13가지 분야가 있고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2가지 분야가 있는데 유의하실 점은 지원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1시 평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하루에 1개 기관이 지원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 저희가 산업현장 교수님들을 매년 선정하게 되는데 기관에서 이제 저희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하시게 될 텐데 하루에는 1개 기관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같이 이제 협의하실 때 이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하고요. 임시 공휴일,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지원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식이나 석식 시간은 지원 제외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당 기술기능 분야 같은 경우는 최대 10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인적자원 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이 2개 분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30시간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비용은 저희 공단에서 산업현장 교수님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고 수당과 여비는 다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관에서는 따로 지원하실 비용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1페이지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확인하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산업 분류별로 상시 근로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일 때 가능하고 보시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오히려 이런 산업 분류 같은 경우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점들은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원 제외 기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산업 분류 중 지원 불가한 업종, 여기 보시면 이 2가지는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능 분야의 지원을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받으셨다면 그것도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인적자원 개발 분야를 최근 2년 내에 한 번이라도 지원 받으신 경우에는 역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9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9페이지 나올 때 짧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 기관과 저희 현장 교수를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을 통해서 저희 지원하고 있고, 심사는 저희 공단 지부지사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승인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미리 작성한 계획서를 토대로 이제 컨설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컨설팅이 완료되면 최종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전산 신청부터 최종 성과 보고서까지 다 마이스터넷이라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산업현장 교수님하고 지원 신청 기관에서는 사전에 이제 필요한 기술이나 컨설팅 분야 이런 것들을 사전 진단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직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하시는 서류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꼼꼼하게 적어 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별지 서식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신청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신청서보다는 첨부 서류를 의미하는 거니까 첨부 서류를 지원 장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제출하시는 건데, 온라인 신청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이제 지부지사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별첨에 지금 해당 소재지 주소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부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전수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지원 장소 확인서를 꼭 첨부하셔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 장소 소재지 관할 지부지사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를 들면 수원이다 라고 하시면, 서울과 수원은 저희 지부지사에서 관할 지부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첨부하셔서 해당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부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 관할 지부지사에서 지원 신청서랑 첨부 서류를 심사해서 지원 기간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지원 기간별 지원 시간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3억으로 개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교수님들 지원하시는 시간 그런 비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비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교수님들이 많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교수님들이 많은 시간을 지원하시게 되면 사실 그 예산을 소진하는데 사실 더 초반에 있는 시간, 이 신청될 경우에는 사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승인이 되시면 그 계획서 작성하신 대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부족한 그리고 필요했던 기술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현장 교수님들은 1인당 연간 총 지원 시간이 400시간이니까 40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은 직무 수행 계획에 따라 이제 실시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까 기관에서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때는 어려운 점이라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 교수님들은 월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적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다음에 지원금이나 여비를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땅이나 여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22년 3월 2일부터 3월 10시부터이고요. 3월 14일 18시까지 접수 신청 가능하시고 18시 1분이 되면 신청하시는 란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넘기게 되면 접수 버튼을 누르시더라도
아마 신청이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4일 17시 59분까지는 제출 버튼까지 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 신청하는 기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관들은 단체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는 저희 공단 지부지사에서 한번 승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체 회원 가입 눌러보시면 관련 정보들 입력하시게 될 거고 첨부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법은 나와 있고요. 신청 버튼, 이거는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마감일시 이전까지는 상시로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뭐 필수 첨부 서류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이런 버튼을 활용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고를 올린 다음에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게 지원 신청서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어디다가 첨부 업로드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전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원을 내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님과 함께 진단하여 작성하신 직무수행 계획서, 그다음에 올해 추가가 된 건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그 다음에 만약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랑 정수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 장소 확인서까지 5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계획서와 그다음에 혹시라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에서 참여하시게 된다면 고용노동부 인가증을 함께 첨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계획서만 올리시면 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인가증도 포함해서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청 서류에 제출 서류가 미비되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가 없겠죠. 서류에 직인이라던가 날인 등 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신청 기간의 지원 내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접수 이후에 각 지부지사에서 이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승인 결과는 3월 28일 월요일 이후에 마이스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사실 지역마다 많이 접수가 되는 기관이 있고 조금 덜 접수가 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관이 조금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확인 가능하신데 그 날짜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산 조기 집행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4월 1일부터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원 기간의 한 60% 이상은 작성해 주시면 지부지사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왕이면 그 해당 기간 안에 많이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 후에 준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이제 따로 계약 체결하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후 준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직무수행 계획서에 따라 지원 신청 기관과 합의한 지원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지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냥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런 그간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던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지원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지원 일정이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부지사로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변경일이 지원 일자보다 빠를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승인 받으시면 되는데 늦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 일자 전일까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 관할 지부지사에 통보하여 승인 받으셔야 하고요.
따로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이 없이 임의로 일자나 뭐 지원 장소를 변경해서 지원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요. 주의 또는 이거는 산업현장 교수에 한해서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올해부터는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같이 이제 연계돼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니까 기관이나 교수님 둘 중에 하나라도 저희 공단에는 좀 미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담당자가 사실은 누락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점들을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원 신청 기관과 산업현장 교수가 직무 수행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지원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전수자 및 지원 신청 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원 신청 기관과 산업현장 교수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신청 기관과 산업현장 교수는 산업현장 교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원 활동 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셔야 하고요. 최종 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이 끝난 이후에 교수님들이 업로드를 하실 경우에 기관에서도 그 최종 성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업현장 교수님들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담당자가 최종 성과 보고서를 보다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지원 신청 기관에서도 현장 지원 받은 내용을 산업현장 교수님과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나 지원 내용의 기재사항 착오, 그다음에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 기관과 산업현장 교수님의 규칙 사유이며 이에 따라 결과 처리, 미선정 되실 수도 있고요. 지원 선정 이후에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단의 결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저 공고된 일정은 저희 공단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마일스턴을 통해서 공고하니까 마일스턴의 알림 소식란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 결정을 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 좀 허위로 작성하신다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나중에라도 발견되는 사유가 있으시면 저희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좀 당연한 건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본인이 재직 중인 기관에 산업현장 교수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교수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 중에 저희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산업현장 교수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신청 기관이나 산업현장 교수가 선정 후 준수 사항을 임의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단은 해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고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 운영 지침이나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아직도 사실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산 절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경우에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이미 쓰긴 했지만 지원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문의처인데요. 사업장이나 학교 주소지를 보시고 관할 구역을 확인하신 이후에 지부지사가 어디이신지 확인하고 이 번호들이 담당자 분들의 연락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지부지사 담당자 연락처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사업 지원제외 대상 기관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1번 상공회의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지방기관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수 서류로 인가증을 같이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6번
그다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7번, 8번, 9번 이렇게 9가지 경우는 저희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관이니까 이분들은 신청하셔도 네, 승인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 검색하는 방법은 저희 마이스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스크롤바 조금 내려보시면 승용 기술인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야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로그인을 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단체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냥 회원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교수님들 참고 자료인데요. 8기부터 14기까지 지금 1281명의 교수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8기부터 13기까지의 교수님들은 분야별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사업 분야가 15개 NCS 분야로 좀 쪼개져 있는데 이분들은 선정 당시에 이제 NCS를 좀 적용하지 않고 12개 분야로 뽑히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선정했을 때에 그런 내용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 분야에 이제 해당하는 분야들을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12기의 디자인 분야의 교수님은 디자인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임의용, 그다음에 공예 등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기보다 그때는 디자인을 좀 통합해서 이 부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분야나 경영회계 사무 분야를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4기 작년에 선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정되시고 위촉일은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인데요. 저희가 분야별, 직종별로 선정했기 때문에 해당 분야만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제 참고하셔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사이트 들어가셔서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작성하실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별지 서식인데요. 별지 1번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이거는 이제 안내 자료이긴 한데 마이스터넷에 직접 체크하시는 란이니까 이거는 따로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역시 신청서도 이런 부분은 직접 타이핑 하시는 란들입니다. 그리고 선택, 콤보 박스 선택하시게끔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보시면 전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거고 이 신청서 역시도 전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별지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별지 4번은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직무수행 계획서인데요. 산업현장 교수님들 직접 서명하셔야 하고 전수 분야 작성해 주시고요. 지원 신청 기관하고 기관장 직인 찍어 주시면 되고 아마 대표자가 되겠죠. 사실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총 지원 기간은 22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총 지원 시간은 기업별로는 100시간, 기술 기능 분야는 100시간, 그다음에 기업 인적 자원 분야는 30시간 지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 지원 목표 및 전수 내용은 기업에서 어떤 사항이 필요하신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장으로 표현하려고 이제 칸을 4칸, 5칸만 놨는데 사실은 지원 시간이 100시간 이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상식선에서 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기업 요구 사항이 작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업 요구 사항은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사항들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진단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성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작성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일정 중에 어느 일정에 작업을 하실 건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교수님들과 기관에서 대충 작성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작성을 잘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최종 성과 보고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량적인 내용들과 정성적인 내용들이 좀 구분돼서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 목표 및 전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요구 및 진단 내용 이 표와 지원 일시별 전수 계획도 여기도 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이 기술 지원 30시간, 50시간 혹은 60시간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모호하게 작성할수록 저희가 모호하게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이 시간까지 이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지부지사에서 승인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을수록 한 페이지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날짜, 계획서 제출하실 날짜와 주소지 관할 지부지사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5번은 학교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전수 분야나 산업현장 교수님, 기관장 직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기관과 다른 점은 지원 유형이 정규 교과나 방과 후 학습,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앞에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과 목표나 일정 작성해 주시고요. 일시별 전수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기대 효과, 또 당연히 어떠한 사항을 컨설팅 하시고 기술 전수를 하셨을 때 기대되는 사항들이 있으시겠죠. 역시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현장 교수님들 일자리 확인서인데, 이거는 추후에 교수님들한테 교육할 자료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든 혹은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거나 저희가 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안내해서 좀 더 안내하는 작업 자리를 가지도록 할 거고요. 여기 오타입니다. 2022년도 산업현장 교수의 취업 알선 근로자 명단 작성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지원을 하실 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 주소와 실제 지원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주소를 작성해 주시고, 실제 지원받는 장소의 주소지 관할의 지부지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이고 여기가 수원이거나 전라도다, 아니면 경상도다, 근데 부산이다 이랬을 때는 사실 부산에 있는 지부지사 담당자가 담당하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작성해 주시고, 그런데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조금 상식선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직인 날인까지 다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 업로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제 8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인데, 이거 중소기업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제 통합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이러한 동의서를 받게 되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련 사항들 작성하셔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분야 직종별 NCS 코드 나타내져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NC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업로드하는 방법 한번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소기업용이고요. 중소기업 먼저 마이선에 접속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 가입한 다음에 공단에서 승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을 원하시면 아까 지부지사 담당자 번호 알려드렸죠. 그쪽에 전화하셔서 승인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인이 된 이후에는 산업현장 교수의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지원 신청해 주시면 되고,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아까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전산으로 직접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소속 정보나 가입된 아이디 이런 것들은 단체 회원 가입하실 때 이미 작성하신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희 불러오기가 되는 거고요. 담당자 정보는 바뀔 수 있죠. 이제 뭐 예전에 한 4년 전에 한번 지원 받으셨던 분들, 기업 기관에서 또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된 것들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기재 사항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거 중소기업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 분야는 앞서서 1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빨간 표시된 것들 이거 사실 여기 다 빨간 표시입니다. 다 작성하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소속기관은 저희 지부지사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클릭하시면 해당 주소지, 일반적으로는 소재지에 따라서 지부지사가 다를 거고, 소재지와 실시 지원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실시 지원 장소를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요청 시간은 기술 기능 분야는 최대 100시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업 인적 자원 개발 분야는 30시간이라고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분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지 이런 것들은 쭉쭉 작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나왔죠. 공고문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요것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진단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진단해 주신 교수님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으시니까 이제 지원 요청 사항에 희망 산업현장 교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 가능한 교수님들이 1281명이 되다 보니 동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 선택하실 때는 이름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분야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야 잘 확인해 주시고, 개인정보 때문에 생년월일은 따로 확인하실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이 점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조금 염려가 되신다면 선택하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승인 받은 다음에 신청하신 동일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지금 구축 중인데 교수님들도 승인사항을 직접 로그인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로는 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직무 내용 요청사항들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마일스톤에서는 별도의 저장 기능이 없고 사이트 특성상 1시간의 로그인 시간만 유효하니까 만약에 이 작성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되시면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저희가 공고에 올려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공고에 있는 서식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필수 제출 서류는 지금 기업에 대한 사이트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원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서, 기업용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그 다음에 기업 소재지나 실시 지원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지원 장소 확인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 다음에 바뀌는 경우에 지원 장소가 바뀌는 경우에 이쪽도 올려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필수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출된 첨부 서류가 혹시 이제 저희 쪽에서
첨부하라고 했던 자료가 아니라 다른 자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제출하시는 파일이 맞는지 기관 담당자들이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하시고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사항 조회하는 방법은 신청 결과 조회 눌러보시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올 텐데요. 접수 중인 경우에는 접수 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뭔가 시간이 변경되거나 뭔가 담당자가 보시기에 누락된 서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려라고 이제 뜰 텐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지 마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서 지원 다시 변경하라고 했던 사항들은 좀 변경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수정이 가능한 상태는 접수 중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접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시고, 심사 중이라고 떴을 때는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하실 거고, 이제 지부지사 담당자가 보셨을 때 뭔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보인다, 좀 서류를 잘못 올리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완을 위해서 아마 요청을 하실 테니까 반려 버튼을 이제 저희 지부지사 담당자가 누르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담당자분에게. 그래서 연락 받으시면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려 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또 신청하느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요렇게 바꿔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신 다음에 반려권 수정할 때는 여기 신청 분야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아까 화면 처음부터 아마 작성된 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변경하라고 했던 내용들만 참고하셔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용인데요. 동일한데 이제 서류가 좀 더 간소하죠,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시 개인정보 동의 해주시고, 학교 관련해서도 소속 정보는 원래 세팅값이 나올 거고요.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경우에 달라지는 경우에는 좀 바꿔서 좀 업데이트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마일스토어가 있을 수 있고 특성화고, 일반고, 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표시는 꼭 입력하셔야 하는 거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교과 어떤 걸 지원하실 건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써주시면 되고, 지원 희망 기간 같은 경우에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각 기관에서 본인 기관에 대한 사항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15개 분야 중에서 경영회계 사무나 HRD 분야는 지원하지 않고요. 기술 기능 분야만 지원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기업과 다르게 학교는 그 해당 학교에서만 실시가 가능하니까 장소 변경이 불가하십니다. 이거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관할 지부지사는 이거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들이 참고사항이니까 교수님들 참고사항은 기업에서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육기관은 경영회계 사무나 HRD 분야는 지원하지 않고 13개 분야만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산업현장 교수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동일 분야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세부 직무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별도의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쪽에 미리 작성을 하셨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 계획서는 필수이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한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인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됐던 인가증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같이 요것과 이것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는 사실 그냥 특성화고나 마일스터고는 직무수행 계획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인가증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 참고해서 첨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사항 조회는 역시 신청 산업현장 교수에서 산업현장 교수 지원에 신청 결과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혹시 접수 중 반려사항 나올 텐데 역시 수정이 가능할 때는 접수 중과 반려사항일 때만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심사 중이거나 승인일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 이제 뭔가 반려가 필요해서 다시 입력해달라고 안내할 경우에는 전화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전화 드리면 어떤 부분을 반려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분야 클릭하셔서 다시 그 반려할 사항들을 좀 수정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는 지금 저희가 알림 소식란에 2월 18일에 지금 공고를 했고요. 벌써 3,400여 명이 읽어주셨네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접수 기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지원 실시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지원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심사는 접수 끝난 이후에 21일부터 31일, 사실 28일부터는 승인 결과를 아실 수 있다고 했는데 승인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부지사마다 이거는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18일에 올린 다음에 약간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수정해서 다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별지 1, 별지 2, 별지 3은 마일스톤의 전산으로 신청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첨부해서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처음 신청하는 기관은 단체 회원 가입한 다음에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가 승인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 유튜브로 이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확인하셔서 저희 3월 2일부터 신청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지부지사 담당자 번호 확인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되고 안내해드린 사항들은 여기 신청서, 별지 서식 따로 저희가 첨부 한글 파일로 첨부해 놓았고요. 공고문하고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영상과 이 자료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교육기관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라고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 영상 참고하셔서 지원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